네, 안녕하세요. 장팬입니다. 코딩 없이, 즉, 노코드로 지원자 관리 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동화까지 적용된 그 노코드 지원자 관리 시스템 템플릿은 역시나 링크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연해드리는 자동화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노코드 지원자 관리 시스템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링크를 걸어두겠으니 먼저 지난 영상에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적용하는 오늘의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 로직을 적용하시려고 하면 월 20불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프로 플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료 플랜에서도 자동화는 할 수 있지만 테스트 정도 해볼 수 있는 적은 양이어서 제한사항이 크고요. 에어테이블에서 자동화는 그 기본으로 제공하는 오토메이션 말고도 앱스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화했을 때 훨씬 더 무궁무진한 시나리오를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앱스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 플랜은 사용을 해주셔야 에어테이블로 자동화하는 게 용이하다. 두 번째는 에어테이블에서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을 지원하긴 하지만 제피어나 인테그로맥 같은 외부 업무 자동화 도구를 써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제피어 인테그로맥 말고도 클래스들과 조합해서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더 풍부하게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관심사를 에어테이블에서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사스로 넓혀가시는 게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자동화 보여드릴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든 지원자 관리 시스템에 이제 지원자 정보들을 지원자 테이블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일일이 타이핑해서 넣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원티드나 로켓펀치나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자 정보를 쉽게 크롤링해서 가져오는 이 부분을 자동화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동화 시나리오는 우리 회사에 신규 지원자가 있을 때 그 해당 포지션을 담당하는 하이어링 매니저에게 신규 지원자 어떤 분이 들어왔다는 걸 메일로 통보하는 것을 자동화해 볼 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원자의 전형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가 되면 해당 지원자에게 메일로 안내하는 걸 자동화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단계였던 후보자가 서류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인터뷰 진행하고자 할 때 전형 상태를 이제 인터뷰로 변경하는 경우 이제 해당 지원자한테 서류 통과했고 이제 인터뷰 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라, 이렇게 안내 메일을 보내는 것을 자동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이제 인터뷰 일정을 제가 보내게 되는 링크에서 선택하게 되면 그 지원자가 선택한 인터뷰 일정을 이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자동화 동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팅해 놓은 자동화 동작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것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템플릿을 가져가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실제로 이 템플릿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동화 로직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정한 자동화 로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시나리오를 자동화하고 싶으신 부분이 만약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도 남겨놓겠지만 제가 이 에어테이블을 내 업무에 적용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컨설팅하는 거를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어테이블 컨설팅에 대한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 그 신청 폼에다가 원하시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코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노코드 지원자 관리의 자동화 시나리오까지 적용된 버전의 베이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동화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인 채용 사이트에서 후보자 정보 가져오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후보자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에어테이블 앱스의 웹 클리퍼라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그 값을 내가 원하는 값을 쏙쏙 빼오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각 채용 사이트별로 그 후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나 뭐 후보자가 지원한 포지션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는 정확한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를 지정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뽑아오는, 그걸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CSS 셀렉터라는 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 컨텐츠를 가져와라, 뭐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영역에 CSS 셀렉터를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CSS 셀렉터를 이렇게 붙여 넣으면 그 CSS 셀렉터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줄 로켓펀치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뭐 이런 그 후보자의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CSS 셀렉터를 찾아놨고요. 에어테이블에서는 크롬 익스텐션으로 웹 클리퍼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웹 클리퍼를 선택하면 이 사이트에 있는 이 후보자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뭐고, 이메일은 뭐고, 전화번호는 어떻고, 지원 경로는 제가 미리 로켓펀치로 설정을 해놨고, 전형 단계도 서류 검토를 해놨고요. 지원하는 포지션이 뭔지만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지원자 특이사항에 뭐 메모하고 싶은 내용, 뭐 연봉 1,500만 원 그래서 애드 레코드를 하면 에어테이블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방금 로켓펀치에서 가져온 후보자 정보가 이 테이블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만 이렇게 각 개별 사이트에서 미리 세팅만 해놓으면 그 사이트에 신규 후보자가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규 그 후보자 정보가 이렇게 에어테이블에 반영이 됐을 때 이 포지션을 담당하는 하이어링 매니저에게 신규 지원자가 있으니 봐라, 보고 서류 검토를 해줘라 라는 메일을 보내는 것을 자동화 해보겠습니다. 저는 에어테이블 자체에 오토메이션 기능을 썼어요. 여기 이 새로운 지원자가 있을 때 하이어링 매니저에게 메일을 보내라, 이렇게 제가 미리 오토메이션을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위해서 전체 지원자 정보 요 뷰에서 이름, 지원 포지션, 이메일, 그리고 하이어링 매니저, 하이어링 매니저의 이메일 주소, 이력서 포트폴리오, 내가 이 이메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것만 보여주는 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뷰에 새로운 값이 추가됐을 때 이제 이 포지션을 담당하는 하이어링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신규로 추가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요 이력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요 전체 지원자 정보 퍼펙트 데이터 뷰에 추가되지 않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력서 파일까지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력서 파일을 샘플로 이제 제가 업로드를 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필요한 데이터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신영 후보자가 이 뷰에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트리거로 해서 이메일이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로 테스트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 네, 이렇게 조신영 후보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메일로 저한테 알림이 오고 그 후보자의 레주메까지 첨부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자동화 시나리오는 이 지원자 테이블에서 지원자의 전형 진행 상황이 이렇게 전형 단계 열에 이렇게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형이 진행됨에 따라서 전형 단계가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뀐 전형 단계에 맞는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고 여기에 언제 이 안내 이메일을 발송했는지를 기록하는, 그거를 이제 자동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메일이 발송된 시간에 저렇게 이메일을 발송한 다음에 발송한 시점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트리거가 이 전형 단계가 바뀌고 그 발송한 시점에 셀이 비어 있을 때만 이메일이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만약에 실수로 사생과제 안내 이메일이 나갔는데 1차 인터뷰 진행 단계인 후보자가 실수로 이 전형 단계를 사전 과제로 바꿨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후보자에게 안내 메일이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내한 시나리오가 두 번 동작할 수 있는 그 예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초의 그 상태가 바뀌었을 때만 안내 이메일을 보내고, 이게 최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발송한 시점을 기록하는 셀이 비어있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은 후보자를 이제 사전 과제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여기 방금 사전과제 통보 시점에서 4월 6일로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되고요. 메일을 가보면 네, 이렇게 서류 전형 통과해서 사전과제를 안내하는 이런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 현재 1차 인터뷰 통보열에는 값이 비어 있고요. 제가 찍은 후보자의 전형 단계를 1차 인터뷰로 변경하면 이렇게 1차 인터뷰 통보에 오늘 날짜가 적히게 되고, 이메일을 보면 네, 이렇게 1차 인터뷰 진행 안내 메일이 템플릿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동화 시나리오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
인터뷰 안내 이메일 안에 캘린덜리라는 일정 관리하는 사스 일정을 잡는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캘린덜리라는 데서 제가 지정해 놓은 제 가능한 시간대가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고, 지원자가 이 중에서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면 이제 저랑 일정이 잡히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제 캘린덜리에서 지정한 시간이 에어테이블에도 자동으로 반영되게 되면 제가 이 에어테이블로 지원자의 전용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화하는 거를 제가 캘린덜리와 제피어와 에어테이블을 연결해서 미리 설정을 해놨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재가입체험 후보자라고 생각해서 4월 9일 14시로 날짜를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이메일을 넣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면 이렇게 스케줄이 잡히게 되고요. 4월 9일 14시가 에어테이블 상의 재가입체험 후보자의 1차 면접일이 4월 9일 14시로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캘린더 뷰로 가면 4월 9일 14시에 재가입체험 후보자가 일정이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 템플릿을 복사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템플릿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가 외부의 솔루션을 연동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네 번째 인터뷰 일정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시나리오는 이 템플릿을 복사하셔도 바로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제가 외부 솔루션을 사용해서 자동화를 해놨고 그걸 시연해드렸습니다. 제가 지원자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어테이블로 업무 프로세스를 세팅하고 그걸 자동화하는 것까지 두 영상을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제 고객사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파악해서 조언을 드리는 사이드 프로젝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거나 에어테이블 업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코드로 뭔가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다양한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꼭 이제 컨설팅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에어테이블 유즈 케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